이 전략을 앞으로 2년 정도 펼치는 것은 정말로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에 50%까지 증시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했었을 때 S&P 500이 고점을 탈환하고 나서 앞으로 3년 동안에 뭐 작게는 47.5%, 4년 동안에 높게는 118%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얘기해 드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아마도 7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시가 50% 2년 동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30% 빠질 겁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증시가 첫 해는 20%, 둘째 해는 30%, 그래서 총 50% 오르는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 경기 침체가 낮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미국의 가계부채, 민간부채, 기업부채가 부채 비율이 낮고요. 아직까지도 인건비 증가율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계속 말씀드렸던 AI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높여준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AI 때문에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2년 동안에 50%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65%의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주식이 뭐냐? 한 종목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63% 정도를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AI 관련주를 사셔야 된다. 그래서 AI 관련주라고 하면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체적인 IT 업종, 여기에 약 63%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앞으로 2년 정도 펼치는 것은 정말로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AI가 공급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 사이클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95년부터 2000년의 이 인터넷 사이클 때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났던 폭을 보시면은 2.4% 정도 복리가 늘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요때 이 구간에 S&P 500은 연평균 18% 상승을 했고요. 복리로서 5년 동안. 그리고 나스닥 100은 40%의 복리를 창출했습니다. 너무 높죠? 그래서 그건 좀 너무 과장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 20% 정도의 수익률은 나는 시대가 5년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생산성 지표가 마이너스이던 게 1.5%로 확대됐고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더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2.9%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업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S&P 500이 연간 복리로서 최소 15%, 그리고 나스닥 100은 최소 연간 수익률로서 25%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 기업이 관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산업이 뭐냐? 그게 대형 기술주라는 거죠. 그게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등. 예, 정작 전기 관련된 쪽, 이쪽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매크로 그림을 그려보던 아니면 좀 더 마이크로한 산업적인 변화를 그려보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년 동안에 굉장히 괜찮은 장이 나올 거고 여기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쪽이 나스닥 100과 그 안에 있는 AI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가지의 지표를 본다. 그래서 그 6가지 지표 중에서 몇 개가 정말 안 좋아지면 그게 이제 하락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델명을 이름을 지은 게 있어요. 식스센스 모델이라고. 옛날에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듯이 뭔가 새로운 뭔가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6가지의 요소들이 뭔지를 좀 짚어드리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그래서 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뭐 등등등 이런 걸 들여다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의 지표는 이익 모멘텀.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에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익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게 금리랑도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 통화의 증가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증시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로서 우리가 또 들여다보는 것은 경기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보통 우리가 선행지표를 보면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나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선호도라는 게 있는데 주식 선호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느냐, 주식을 좋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주식을 막 투자를 한다더라.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고요. 아무도 주식 투자 안 한다더라 하면 사야 되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런 요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고 지배구조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환경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개의 요소를 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국 증시도 괜찮고요. 미국 증시는 더더욱이 더 괜찮다. 즉 미국 증시로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배에서 23배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 해드렸고, 또 이익 모멘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올해는 10%대 초반, 내년에는 14%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어떻게 되죠? 금리를 앞으로 내려줄 겁니다. 그렇죠? 금리를 내려준다는 것은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요소죠. 여기에 또 경기선행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냐? 바닥 찍고 쭉 올라와서 100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런 부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선호도를 보면 미국은 많이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추가로 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환경도 지금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뭐 규제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 우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요소를 놓고 미국 증시를 들여다봤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다라는 판단이고요. 근데 이 6가지 지표 중에서 막 3개 내지 4개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점수가 막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셀 시그널이다.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신호 6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 6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하락 시그널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